1400여 년간 수도를 방어하는 견고한 보루이자 임시 수도의 역할을 해온 남한산성. 남한산성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가 발벗고 나섰다. (2013년) 봄, 남한산성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심사단이다. 세계가 함께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줄 세계유산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There are no more comments. I now declare decision 38-8B.2 adopted. 드디어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자 유적지를 뜻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남한산성의 가치는 무엇일까? 2005년 시작된 성곽복원공사에서 드러난 남한산성의 역사는 놀라웠다. 성벽 아래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그 남한산성은 그 인조 때 그 성을 쌓을 때 옛 성터를 따라서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옛 성터라고 하는 것은 통일신라 그 주장성 그 이야기인데, 주장성은 삼국사기에 짤막한 기록이 나옵니다. 서기 672년 문무왕 12년에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다는 그 기록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중요한 증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그 보시는 그 건물지입니다. 통일신라가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쌓았다는 주장성. 남한산성은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주장성 성돌 위에 쌓은 것으로 대당 전쟁에서 신라 북쪽 변방을 지키는 방어의 거점이었던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에 증축된 건물터와 유물이 발견되면서 몽골군의 침입에도 끝내 함락되지 않은 대몽항쟁의 결전지였음도 드러났다. 남한산성이 1400여 년간 한반도의 중심인 한강 인근을 지켜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역사의 흔적은 성벽 돌틈에 고스란히 남아 우리나라 성곽 발달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옛날에는 그 무기 체제가 칼이나 창이나 활 이런 것을 주로 그 공격 무기로 썼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그 성돌도 충분히 유효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총이라든지 홍위포라든지 이런 그 공성 무기가 대폭 그 발달된 거예요. 여기에 그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도를 그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그 변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전에 쌓은 성벽은 일정한 모양의 큰 돌로 만들어졌지만 이후 변화가 생긴다. 이런 그 장방형의 그 성돌은 임진왜란과 그 병자호란이 그 지난 뒤에 나타낸 그 성돌의 그 특성입니다. 원래 그 주장성이나 그런 것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편마암이에요. 이 편마암은 그 남한산성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 석재거든요. 이런 성을 이용했고, 또 이 장방형 돌은 뒤에도 그 길이가 길어서 위 아래의 그 접촉면을 넓게 해가지고 무너지거나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 안정성을 도모한 것이 특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후 17세기에 축조된 한봉성은 큰 돌들 사이에 작은 사잇돌을 끼워 넣은 조선 특유의 축조술을 보여준다. 하나의 성벽에 다양한 시대의 축성 기법이 혼재하는 것이다.
성벽에는 오랜 역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흔적이 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이 여장입니다. 저기 공격해 왔을 때 여기를 지키는 그 병사들의 그 안위를 갖다가 지켜주는 그 방지책이라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기 만일에 그 화살로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다치잖아요. 그럴 때 몸을 이렇게 숨겨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벽을 따라 길게 쌓인 여장에는 총안이라는 구멍이 나 있어서 성박을 보며 총을 발사할 수 있고, 여장 중간중간에는 활을 쏠 수 있는 긴 호민, 타구가 마련되어 있어 활과 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방어의 중요한 거점 지역의 여장 아래에는 화포를 쏠 수 있는 포루가 마련되어 있어 전투 시 활과 총, 화포를 모두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에 포루가 생긴 그 이유는 그 전란을 겪고 난 뒤에 적은 그 화포를 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화포를 그 준비가 안 돼서 못 쐈거든요. 그에 대한 그 반성 그 차원에서 우리도 그 화포를 설치해서 적에게 당당히 그 대항을 하자. 활을 사용하다 총과 화포로 무장하는 무기 발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예증해야 한다는 세계유산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화약 무기가 등장한 이전과 이후의 방어와 축성술의 변화 양상을 잘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남한산성이 됩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4번을 충족하고 그 이후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는 행궁에서도 드러난다. 행궁은 도성 밖에서 임금이 거하는 곳으로 비상시에는 임금과 조정의 피란성이 된다. 남한산성 행궁에는 임금이 평상시처럼 정사를 볼 수 있도록 정정과 똑같은 형태의 업무 공간과 침정까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남한산성 행궁의 중요성은 좌정과 우실에 있다. 좌정과 우실은 나라의 상징인 종묘와 사직을 뜻한다. 자, 여기 보시는 곳이 남한산성의 좌전입니다. 좌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종묘와 사직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곳은 서울에 있는 종묘의 시설과 유사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상징하는 임금님의 조상신을 갖다가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전국에 20개 남짓한 행궁 중 좌정과 우실을 갖춘 것은 남한산성뿐이었다. 남한산성은 국가 전란 시 임시 수도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남한산성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유사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임금과 백성이 종묘와 사직을 가지고 같이 피난하여 적을 맞아 싸울 수 있는, 또 험준한 자연지세를 활용해서 해발고도 460m 이상에 쌓은 그와 같은 성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다른 성들과 전혀 다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한반도의 중심을 수호하며 임시수도의 역할을 해온 남한산성. 우리와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